많은 분들이 선크림 바르실 때 소량만 이렇게 해서 조금씩만 바르는 습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 바르면 안 되거든요. 이 마디를 정도로 짰을 때 얼굴, 귀 뒤, 그리고 목까지 다 바를 수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원픽 원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프티크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 강경원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크림 바르실 때 소량만 이렇게 해서 조금씩만 바르는 습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 바르면 안 되거든요. 맞죠, 원장님? 네, 그래서 도대체 선크림을 우리가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발라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지도 제가 오늘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자주 찾아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색소잖아요. 주근깨도 그렇고 기미도 그렇고 자외선이 그런 걸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피부 노화, 탄력이나 이런 걸 저하시키는 악화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부과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선크림으로 그걸 막아버리는 환자가 줄어들긴 하지만 선크림이 그런 색소가 악화되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노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부가 늙거나 아니면 탄력이 처지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원 원장님은 이제 피부 노화, 미용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레지던트 하다 보면 피부암 정말 많이 보잖아요. 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정말 생명과도 연관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암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크림을 꼭 잘 발라야 됩니다. 선크림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자외선 종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원 원장님, 자외선 종류가 어떻게 되죠?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자외선을 이야기하는데 종류가 크게 A, B, C로 나뉘어지지만 C는 오존에서 거의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건 UVA와 UVB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력한 건 UVC와 B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자외선은 UVA인 거죠. 이 UVA는 구름뿐만 아니라 창문도 통과하기 때문에 실내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피부의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내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창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 UVA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선크림을 좀 진짜 잘못 바르는 유형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크림은 우선 잘못 바르는 거는 첫 번째로 양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경원 원장님, 혹시 선크림을 얼마나 좀 발라야 되나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면 동전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 위에서 500원짜리 아니면 100원짜리 동전 모양만큼 짜서 그걸 얼굴 전체에 펴발라야 저희가 이야기하는 자외선 차단 지수에 맞는 그만큼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동전을 잘 안 쓰다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핑거팁 유닛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검지손가락에 한 마디가 원 핑거팁 유닛인데요. 두 마디 정도의 선크림을 발랐을 때 얼굴 한 면을 이제 바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굴뿐만 아니라 이 귀라든지 목까지도 좀 발라야 되죠. 그래서 이 마디를 4개 정도로 짰을 때 얼굴, 귀 뒤, 그리고 목까지 다 바를 수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핑거팁 유닛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지에 2마디 정도 짰을 때가 얼굴 전체에 바르는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2배 정도 짰을 때가 목부터 귀 뒤까지 다 바를 수 있는 용량인 거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발라보면은 이 2마디 정도만 이렇게 손등에 발라도 굉장히 너무 많아요. 도저히 우리가 바를 수 없는 용량이죠. 선크림이 입자 하나하나가 이제 고르게 퍼져서 얼굴 전체에서 다 작용을 해야 되는데 덕지덕지 바르게 되면은 어느 곳에는 선크림 입자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고 어느 곳은 선크림 입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데군데 좀 선크림 효과가 좀 떨어지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얇게 여러 번 이렇게 펴바르는 것이 얼굴 전체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 바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번 바르고 안 바르는 겁니다. 보통은 SPF 50이면 한 몇 분 정도 지속되는지 아세요? 한 2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론적으로는 SPF 1당 15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0 곱하기 15 하면은 750분, 10시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SPF 50이면은 2~3시간마다 더 발라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들었던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땀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자극 때문에 이런 자외선 차단제들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적으로는 10시간 동안 지속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2~3시간마다 더 발라줘야지 이 선크림의 효과를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SPF 50짜리를 발랐다고 해서 점심쯤에 선크림을 더 바르지 않고 야외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은 오히려 피부가 더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발랐다고 하더라도 점심때쯤에 다시 야외를 나간다 하면은 이때 한 번 더 바르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줘야 합니다. 잘못 바르는 유형 3번째, 보통 비 오거나 아니면 흐린 날에는 자외선이 없다고 생각하고 선크림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눈이 오거나 눈이 쌓인 눈이거나 아니면 웅덩이에 비친 그런 자외선도 있고
그리고 비 오거나 흐리는 날에도 자외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자외선 때문에 피부 노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도 귀찮더라도 까먹지 말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창가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창문이 자외선을 가려준다고 하더라도 노출이 많이 되는 왼쪽 피부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비해서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것이 피부과 책에도 나와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실내에 있을 때도 가능하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외선 차단제를 보잖아요. 근데 너무 종류가 많은데 도대체 어떤 걸 발라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선크림에는 우리가 크게 좀 세 가지 종류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기자차, 두 번째는 유기자차, 그리고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섞인 혼합자차,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물리적 차단제, 그러니까 햇볕이 들어왔을 때 물리적으로 코팅을 하나 만들어서 햇볕을 튕겨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무기자차의 장점은 우리가 피부에 자극이 좀 적고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피부에 이렇게 코팅을 하다 보니까 좀 백탁, 그러니까 피부가 좀 하얗게 뜰 수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무기자차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바르자마자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무기자차는 바르자마자 코팅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유기자차는 바르고 나서 피부에 어느 정도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외출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전에는 좀 바르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유기자차는 화학적 차단제예요. 피부에 바르면은 피부에 흡수가 되고 햇볕이 날아왔을 때 이거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일종의 소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유기자차의 장점은 발림성이 좋고 백탁이 없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햇볕을 열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조금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혼합자차는 약간 무기자차 성분과 혼합자차 성분을 섞어서 무기자차의 장점을 따서 트러블이 좀 적고 발림성을 조금 증가시킨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예민성 피부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자차는 조금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피부 트러블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트러블성 피부에서는 무기자차를 좀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유기자차는 보통 어떨 때 사용을 해야 되죠?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들뜨는 게 싫다, 이런 경우에는 무기자차보다 유기자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선크림 무기자차, 유기자차 종류 외에도 워터프루프 같은 제품을 쓰시면 땀에도 조금 덜 씻겨 내려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서 장시간 효과를 보실 수 있겠고, 저처럼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논코메도제닉 같은 이제 문구가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 선크림 볼 때 꼭 봐야 되는 것들도 좀 있을까요?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려면 선크림의 강도도 좀 잘 알아야겠죠. 강도를 표시하는 표기법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제가 선크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선크림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선크림 앞면에 보면은 SPF 50+ 그리고 PA 3+라고 표기된 게 보이실 거예요. 경호 원장님이 SPF와 PA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SPF와 PA는 앞서 말씀드린 UVA와 UVB에 대해서 자외선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SPF 같은 경우에는 UVB에 대한 차단, 그 다음 PA 같은 경우 UVA에 대해서 얼마나 차단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제품에서는 SPF 같은 경우에는 50, 그 다음에 PA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을 가진 강도를 가지고 있는 선크림이라면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UVA와 UV 모두를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강도이기 때문에 이제 선크림을 고르실 때는 강도가 50 이상인지 그리고 PA가 3+ 이상인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관님, 제가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 SPF 50+라고 되어 있는 거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SPF 50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에는 우리가 100까지도 있는데 이 50 이상부터는 크게 기능적인 차이가 없다고 해서 50 이상부터는 그냥 50+라고 표기를 합니다. SPF 50이 SPF 30보다 자외선을 몇 프로 더 막아주는지 혹시 아시나요? 30이 50보다 20이 많으니까 한 20% 정도 더 좋은 게 아닐까요? 사실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SPF 30이 96% 정도, 그리고 SPF 50이 97% 정도의 자외선을 막아주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SPF 50이 아니라 30만 발라도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SPF 30을 발랐을 때 4%의 자외선이 우리 몸에 닿는 반면에 50을 발랐을 때는 3%의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SPF 50보다 SPF 30을 썼을 때 25% 이상의 더 많은 자외선이 피부에 닿는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1%지만 자외선의 비율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SPF가 높은 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냥 단일 세안만 하긴 하는데, 상담을 할 때 보면 환자분들이 항상 이제 선크림 때문에 이중 세안을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이중 세안 때문에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서 루틴하게 이중 세안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워터프루프 제품과 같이 이제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 제품을 썼을 때는 필수적으로 이중 세안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단일 세안만으로도 충분히 쉽게 씻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징크 옥사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무기자차이지만 굉장히 잘 씻겨 내려가는 이지 워시 제품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제품을 쓸 때는 이중 세안이 꼭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무기자차, 유기자차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 무기자차를 발랐을 때 세안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무기자차는 미네랄 오일이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유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폼클렌징 수성 세안을 했을 때는 선크림 자체가 피부에 남아서 잘 씻겨 내려가지 않게 되고 모공을 막으면서 좀 트러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자차를 사용했을 때는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클렌징 밀크와 같은 1차 세안을 먼저 하고 나서 가볍게 폼클렌징으로 2차 세안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유기자차를 사용했다 하면 유기자차는 대부분 수성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폼클렌징만으로도 잘 씻겨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는 UVB가 좀 감소를 하고 여름철에는 UVAB 모두 좀 증가가 돼 있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가 SPF, PA 모두 높은 걸 사용을 해야 되고, 겨울철에는 UVB가 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SPF가 좀 낮은 걸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중에 파는 제품들의 대부분이 SPF 50 그리고 PA 3+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구분을 하기보다는 평소에 SPF 50, PA 3+인 걸 사용하시면 이 계절에 따른 구분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4가지 제품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제 세럼 타입의 선크림인데요. 우리가 보통 로션 타입이나 이제 크림 타입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여름철에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세럼 타입도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뭐 절대 광고는 아니고 리쥬란에서, 우리 리쥬란 잘 알고 있죠. 파마리서치에서 나온 그런 워터 캡슐 선 세럼이고, 보시면은 SPF 50+, PA 3+를 좀 굉장히 강력한 선 세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라보면은 되게 산뜻해요. 산뜻하고 안에 캡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여름철에 난 땀이 많이 나고 갑갑한 게 싫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선세럼을 발라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피부가 조금 예민한데 무기자차를 좀 발라야 되는데 좀 잘 씻겨 내려가는 선크림을 좀 찾고 싶어 할 때는 에스트레에서 나온 더마 UV 프로 베리어 하이드로 이지워시 선스크린을 바르곤 합니다. 잘 씻겨 내려가고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우리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좀 섞여 있고, 그리고 세라마이드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습력도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즐겨 쓰는 게 셀피전시 엑스퍼트 베리덤 센서티브 실드 크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기자차인데요.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유기자차다 보니까 가끔 좀 눈이 시리고 피부가 좀 자극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온 게 같은 회사에서 나온 셀피전시 엑스퍼트 베리덤 센서티브 실드 크림인데요. 이름처럼 이제 센서티브 실드 크림, 그러니까 좀 예민성 피부에 바를 수 있는 무기자차 성분입니다. 근데 무기자차 같지 않게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백탁 현상도 굉장히 좀 적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에 따라서 이 4가지 제품들을 좀 사용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제품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라로슈포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선크림을 많이 쓰는데, 제가 그 선크림을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브랜드 라인업 중에서 말씀드렸던 무기자차, 유기자차 외에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톤업 크림이 함유되어 있는 선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워터프루프라든지 아니면 오래 지속되는 라인업도 있고, 그리고 저같이 조금 바르기 귀찮아하는 사람들, 그다음 백탁 현상이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인업도 있어서 라로슈포제라는 브랜드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선크림은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손에 2마디 정도는 얼굴 전체에 바른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걸 한 번에 바르지 말고 좀 나눠서 바르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횟수도 중요한데요. 아침에만 바를 것이 아니라 두세 시간마다 좀 더 바르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에는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가 있고, 얼굴 타입에 따라 선택해서 바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크림에는 세안도 중요한데 무조건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크림 제형에 따라 그리고 내 피부 상태에 따라 이중 세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호 원장님은 같이 유튜브 찍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만큼 선크림을 꼭 잘 바르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닥터원픽의 피부 솔루션 원용현, 강경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